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2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는 소식 어제 MBC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죠. 해당 후보자는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왜곡된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는데요. 보도 후 민주당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대통령을 모독했다,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일단 사과했지만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보도 이후 친명계 사이에선 격렬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대통령 앞에 내밀었다며 당 지도부는 제정신이냐 물었고, 이건태 의원은 배신과 반역이라는 단어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그는 당내 엑스맨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곤란하게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을 모르고 특검으로 추천했어도 문제지만 알고도 추천했으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반발에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의 사과를 대신 전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후보를 추천한 장본인이 정 대표의 측근인 이성윤 최고위원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추천 과정의 문제까지 지적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특검을 추천할 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상의하지만 이번엔 그런 절차가 없었고 당 최고위원회에도 보고된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 전직 지도부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과도하게 챙기다 사고가 터진 것이라 평가했고, 원내 지도부를 향해선 공식 발표 전 대통령실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인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쌍방울 임직원의 개인적 횡령 배임 등을 변호했을 뿐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문을 대신 올렸습니다. 당내 비판이 커지자 일단 정청래 대표와 이성인 최고위원 모두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합당 문제에 특검 후보 추천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당 내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어서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실수로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빗썸 사태 속보입니다.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손해를 본 투자자 등에 대해 빗썸이 차례로 보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빗썸이 보유한 양의 13배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코인은 125개, 오늘 시세로 130억 원이 넘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썸은 사고 즉시 회수되지 못하고 시장에 매도된 약 1,780개의 비트코인 중 93%를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125개 상당의 코인, 13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회수 안 된 코인은 계좌주가 매도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자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으로 매수한 다른 가상자산을 회수할 경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떠안아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빠른 회수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전화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회수 방식을 협의 중이라며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끝까지 잘못 지급받은 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전문가들은 횡령죄로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판례는 없지만 가상자산이 법제화된 지도 5년이 넘었고 금융자산과 똑같이 지금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나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횡령죄 성립할 수 있죠.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 자산과 100% 일치하는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13배에 달하는 62만 개가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고의로 장부상 코인 숫자를 부풀려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건 아닌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내부 통제 체제가 현재 금융기관보다는 미흡하다. 시스템상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질 때는 한도를 어느 정도까지 정해서 쪼개놔야 되고, 일요일에도 긴급 점검 회의를 연 금융당국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빗썸 측은 이번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해 투자자들이 본 손실이 약 10억 원으로 파악됐다며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대통령실의 컴퓨터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사실상 깡통이 돼버린 일이 있었죠. 컴퓨터를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당시 대통령실 직원의 진술도 있었는데요.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컴퓨터 1000여 대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SUV 한 대가 경찰청 별관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2월 대통령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정 전 비서실장이 이 시기에 고의로 대통령실 컴퓨터 1000여 대를 초기화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로부터 PC를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폐기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비해 12.3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정 전 비서실장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함께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밤까지 정 전 비서실장을 상대로 컴퓨터 초기화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좌석 등급에 따라 티켓을 최고 7만 9천 원까지 차등화해서 받아 논란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지지자를 모아 새해를 과시하며 정치 의지를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당권파와 친한동훈계가 윤리위원회로 서로를 겨냥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좌석 등급별 입장료를 내는 토크 콘서트를 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지지자들 환호 속에 화려하게 등장한 한 전 대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지지자들 앞에서 다시 사과한 한 전 대표는 정치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국민의힘에 대해선 정적을 조작으로 제거했고 극우 유튜버 등 극단 세력이 주류를 잠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장외에서 세력 확장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윤리위를 통한 계파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에선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자고 주장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중앙당에선 한 전 대표 징계에 반대 성명을 낸 배 의원 징계 절차를 시작해 맞불을 놨습니다. 윤리위가 당내 정적 제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가 독립기구라며 애써 거리를 두며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까지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 체제로 빨리 돌아서야 저희 당이 또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앞에 두고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이 맞나. 하지만 당 안팎의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전망입니다.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론 나는 가운데 극우 유튜버 전한기 씨는 윤어게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3일 내에 밝히라며 장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며칠 전 대한상공회의소가 고액자산가 2,400명이 상속세를 피해 한국을 떠났다는 자료를 내 논란이 일었죠. 근거로 제시한 통계가 알고 보니 엉터리였다는 사실을 앞서 MBC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국세청이 직접 나서 해당 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해외로 이주한 고액자산가의 숫자가 2,400명으로 1년 만에 2배 늘었다며 높은 상속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재배포한 자료에선 해당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영국의 사설 이민회사가 내놓은 엉터리 통계를 인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MBC는 이 통계가 조사된 것이 아니라 이민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마케팅 자료라는 영국 조세 분석 기관의 평가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세청도 분석 자료를 내고 해당 자료가 엉터리였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022년부터 최근 3년 동안 10억 원 이상 자산가의 해외 이주는 연평균 139명,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175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이들의 평균 보유 자산은 오히려 97억 원에서 46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이 이민 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보유 재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를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 회피를 주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들은 대한상의의 잘못된 자료를 앞다퉈 받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검증 없이 재생산한 대한상의와 일부 언론들을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까지 나서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고 대한상의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통계를 인용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